안녕하세요. AI 초보 탈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는 PDF 교재 AI 기초 상식과 AI 에이전트 활용의 제1장, 왜 지금 AI를 배워야 하는가를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이 시간에는 인공지능의 복잡한 기술이나 어려운 용어를 외우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실제 생활과 업무에서 막히는 일을 인공지능과 함께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날 때에는 여러분이 인공지능에게 맡겨 볼 첫 업무를 하나 정하고 바로 입력해 볼 수 있는 첫 프롬프트까지 완성하게 됩니다. 컴퓨터가 어려워서 하고 싶었던 일을 포기한 적이 있으신가요? 온라인 판매를 해보고 싶었지만 쇼핑몰을 만드는 방법이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SNS에 글이나 영상을 올리고 싶었지만 무엇부터 배워야 하는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강의 자료나 홍보물을 직접 만들고 싶었지만 프로그램의 메뉴와 기능이 너무 많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먼저 기능을 배우고 메뉴 위치를 외워야 했습니다. 사용법을 충분히 익히지 못하면 시작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배우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미루거나 포기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이 바로 이번 강의에서 인공지능과 함께 다시 시작해 볼 첫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더 이상 연구소나 대기업만 사용하는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번역, 글쓰기, 자료 정리, 이미지 제작, 고객 응대, 강의 준비, 온라인 판매, SNS 운영 등 여러 생활과 업무에서 인공지능을 접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변화는 인공지능이 어려운 기술에서 가까운 도구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사용자가 모든 기능을 외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말하고, 필요한 도움을 질문하고, 첫 초안이나 방향을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를 배우는 목적은 기능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일에서 막히는 지점을 AI와 함께 풀어보는 것입니다. AI가 시작을 쉽게 만들고 첫 초안을 제시하면 사람은 그 결과를 읽고 판단하고 수정하여 실제 업무에 적용합니다. 교재에서는 인공지능의 변화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예전의 기술, 지금의 도구, 그리고 사람의 역할입니다. 예전의 기술은 배워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기능을 충분히 익히지 못하면 시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메뉴와 기능을 먼저 외워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AI 도구는 옆에 두고 질문하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을 말하면 첫 초안과 방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필요한 부분을 사람이 직접 다듬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AI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질문하고, 결과를 판단하고, 현실에 맞게 수정합니다. AI는 사람의 판단을 빼앗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실행력을 넓혀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AI를 배워야 할까요? 첫째, 시작을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를 때 첫 단계와 선택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모든 문장을 쓰거나 자료를 정리하지 않아도 초안과 요약을 먼저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혼자서 정리하기 어려운 생각을 구조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머릿속에 흩어진 생각을 목차, 표, 체크리스트와 작업 순서로 바꾸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실제 업무의 결과물을 더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메일, 상품 설명, 강의안, SNS 문구와 같은 첫 결과물을 받은 뒤 사람이 수정하여 완성할 수 있습니다. AI는 사람이 가진 경험과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 경험과 판단이 실제 결과물로 나오도록 돕습니다. AI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사람의 역할과 AI의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목적을 정하는 것은 사람의 역할입니다. 내가 왜 AI를 배우는지,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는 사람이 결정해야 합니다. AI는 그 목적을 시작 가능한 작은 과제로 나누어 제안할 수 있습니다. 초안을 만들 때 사람은 필요한 배경과 자료를 알려줍니다. AI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첫 초안과 여러 선택지를 만들어 줍니다. 마지막 판단도 사람의 역할입니다. 결과가 내 상황과 맞는지, 사실이 정확한지, 고객에게 사용해도 되는 표현인지 사람이 확인해야 합니다. AI에게는 수정할 방향과 다른 선택지를 제안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람은 목적을 정하고 배경을 제공하며 최종 판단을 합니다. AI는 시작 가능한 과제와 첫 초안, 수정 방향을 제시합니다.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은 많은 사람이 인공지능의 존재를 실감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는 AI가 인간을 이겼다는 충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AI와 경쟁할 것인가? 아니면 AI를 도구로 활용할 것인가? 교재가 강조하는 관점은 분명합니다. AI를 배우는 목적은 AI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AI를 활용하여 더 잘 질문하고, 더 빠르게 정리하고, 더 넓게 생각하며, 마지막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AI를 두려워하기보다 내 능력과 경험을 확장하는 도구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교재의 실전 적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의 준비입니다. 막연한 생각은 AI가 어렵다입니다. 이것을 AI에게 그대로 말하기보다 초보자 눈높이의 도입 사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 시작입니다. 무엇부터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될 때 AI에게 첫 단계 3가지와 필요한 자료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 부족입니다. 정리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될 때 자료를 제공하고 핵심 요약과 첫 초안을 먼저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막연한 고민을 구체적인 작업 요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AI는 목적을 대신 정해 주지는 않지만 사람이 정한 목적을 실행 가능한 초안으로 바꾸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강의 준비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AI에 대해 설명해 줘라고 요청하면 일반적인 설명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 들을 강의인지, 몇 분짜리인지, 어떤 결과물이 필요한지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재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60대 초보자에게 AI를 소개하는 30분 강의의 쉬운 도입 사례 3개를 만들어 주세요. 이 요청에는 대상이 들어 있습니다. 60대 초보자입니다. 목적도 있습니다. AI를 소개하는 강의입니다. 결과물의 형태도 있습니다. 쉬운 도입 사례입니다. 그리고 3개라는 수량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원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말할수록 AI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초안에 가까운 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실습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미루는 업무 하나를 골라보세요. 먼저 목적 설정 단계입니다.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와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정합니다. AI에게는 이 일을 시작 가능한 작은 과제로 나누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초안 작성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배경과 참고 자료를 AI에게 제공합니다. AI에게는 첫 초안과 선택지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판단 단계입니다. 결과가 내 상황과 맞는지 여러분이 확인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AI에게 수정 방향이나 다른 표현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목적 설정, 초안 작성, 판단의 3단계에서 내가 할 일과 AI에게 도움받을 일을 각각 적어 보세요. 두 번째 실습은 교재의 워크시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첫째, AI를 배우려는 이유를 적습니다. 시간을 줄이고 싶은지, 강의 자료를 만들고 싶은지,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고 싶은지 자신의 이유를 한 문장으로 작성합니다. 둘째, AI에게 맡겨볼 첫 업무를 적습니다. 처음부터 큰 프로젝트를 고르지 말고 이메일 초안, 자료 요약, 강의 목차처럼 작고 확인하기 쉬운 업무를 고릅니다. 셋째, 사람이 판단해야 할 부분을 적습니다. 사실 확인, 고객에게 적절한 표현, 가격, 일정과 같이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할 기준을 정합니다. 넷째, 이번 주 첫 실습 계획을 적습니다. 언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요청을 입력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다섯째, 검토 후 느낀 점은 실제로 AI를 사용한 뒤 작성합니다. 무엇이 도움이 되었고 무엇을 다시 수정해야 했는지 기록합니다. 빈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활과 업무에 맞게 바꾸는 것이 이 실습의 목적입니다. 이제 첫 프롬프트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빈칸에 들어갈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AI와 함께 시작하기 쉽게 첫 단계 3개와 필요한 자료를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온라인에서 판매할 첫 상품 페이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일을 AI와 함께 시작하기 쉽게 첫 단계 3개와 필요한 자료를 알려주세요. 강의를 준비한다면 빈칸에 초보자를 위한 AI 강의를 준비하는 일을 넣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멋진 문장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을 분명히 말하고 시작할 단계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의 실제 업무를 빈칸에 넣어 첫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세요. 가능하면 바로 챗GPT에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AI를 사용할 때 자주 하는 실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AI를 만능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AI가 만든 결과를 그대로 믿게 됩니다. 작은 업무부터 맡기고 결과를 직접 검토하면서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목적 없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일반적인 답변만 나옵니다. 내 상황과 목표를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검토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AI의 결과가 실제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여러 주제를 한 대화에 섞는 것입니다. 주제가 계속 바뀌면 AI가 맥락을 잃고 답변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제별로 대화를 나누거나 장기 작업은 프로젝트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는 실패가 아닙니다. 다음 질문을 더 정확하게 만들기 위한 교정 신호입니다. 이제 제1장의 내용을 제대로 적용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AI를 배워야 하는 나만의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적었습니까? 둘째, AI에게 맡길 수 있는 반복 업무를 하나 골랐습니까? 셋째, AI가 초안을 만들고 사람이 판단한다는 원칙을 이해했습니까? 넷째, AI와 경쟁하기보다 도구로 활용한다는 관점을 세웠습니까? 다섯째, 처음 시도할 작은 실습 과제를 정했습니까? 여섯째, AI의 결과를 그대로 믿지 않고 검토할 준비를 했습니까? 아직 체크하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앞의 워크시트로 돌아가 한 가지씩 작성해 보세요. 제1장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AI는 두려운 경쟁자가 아니라 사람이 목적을 정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는 도구입니다. AI 시대의 기본 태도는 경쟁이 아니라 활용입니다. AI가 목적을 대신 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정한 목적을 시작 가능한 단계와 첫 초안으로 바꾸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이번 주에 나는 빈칸에 들어갈 업무를 AI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막연한 계획으로 남기지 말고 언제 실행할지도 함께 정해 보세요.
작은 업무 하나를 실제로 시작하는 것이 AI를 배우는 가장 좋은 첫걸음입니다. 오늘 사용한 실습표와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싶으시면 영상 설명란의 링크 또는 화면의 QR코드를 통해 전체 PDF 교재를 확인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제2장,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를 다룹니다. 사람이 질문이나 자료를 입력하면 AI가 내용을 이해하고 새로운 결과를 만든 뒤, 사람이 그것을 검토하고 활용하는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작성한 첫 프롬프트를 실제로 입력해 보시고, 결과에서 좋았던 점과 수정할 점을 교재의 워크시트에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